해운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논어, 공자의 어록을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는 시간. 오늘은 향당편은 이제 당편 10번째 편인데 오늘은 제 4장이 되겠습니다. 해운 컨설팅 연구소에서 자꾸 들려드린다니까 좀 서두가 이상한가요? 참 섭이 참 무섭네요, 그렇죠? 섭이 좀 이 처음에 도입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좀 적응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벌써 240 오늘 네 번째 문장인가요? 241번째 문장인가요? 근데도 계속 섭이 참 남아있는 거 보면인데, 오늘은 이제, 공자가, 지난번에는 공자가 향단편은 제가 그렇다 했잖아요. 공자가 고향의 마을이나, 조정에 있을 때 주로 어떻게 행동했다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계속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 군주가 자기를 들어 이 객을 즉 손님을 접대하게 했을 때 그때는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 거절을 어떻게 했다는. 오늘은 이제 궁중에 출입을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또 제자들이 묘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네요. 이것도 좀 내용이 좀 길어서 PPT 자료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또 이걸 현대적으로 또 한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당편 제4장을 보면 먼저 읽어드린다면 입공문하실세 국궁여야 하사 여불용이 이러시다. 입불중문하시며 행불이역 이러시다. 과의하실세 색발여야 하시며 족각여야 하시며 기은이 사부족자르시다. 섭자성당하실세 국궁여야 하시며 병기하사 사불식자르시다. 출강 1등 하사는 영안색 하사 이이여야 하시며 올게 하실 때는 추익여야 하시리로다. 복귀 하사는 축적여야 하시다. 좀 말이 긴데요.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간단한데 공문에 들어갈 때 이때 공문이란 말은 대궐이랍니다. 그 대궐 공공적인 문이니까 옛날에 제오이가 있는 궁궐 그 속에 들어갈 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누구냐면 공자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들어갔을 때는 국궁이라 이 궁자는 몸궁자거든요. 이 국은 뭐냐면 우리가 국문을 취할 때 옛날에 사극 때 보면 국문을 한다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죄인들을 추궁하는 그런 점인데, 이거는 몸을 숙였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치중할 때 같이 했다. 그러니까 대궐의 문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 높아도, 상가, 꼭 낮은 것처럼 몸을 이렇게 굽혀서 갔다.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여불용, 같이 했다. 불용, 용납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은 얼굴빛을 그렇게 좀 긴장을 놓지 않았다. 그런 뜻이겠죠. 입불중문, 설 때는 문 가운데를 안 했고, 행불이 여기라. 움직일 때는 분리 밟지 않았다. 발벌리. 뭐를 했냐면 문지방 여기네요.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문 가운데를 이런 뜻이겠죠. 내가 보기에는 입이란 좀 한자가 이상한데 덜 입자가 되지 않을까요? 들어갈 때는 문 가운데로 같이 들어가지 않았었고, 또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뜻은
그만큼 잘 밑으로 살펴보고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재미난 표현을 좀 하나 하자면, 우리 술을 따를 때 상대방 어른들 할 때 이 상표를 가리고 한다고 그런 얘기인데, 그 뜻은 상표를 가린다는 말은 그만큼 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을 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지방을 지나갈 때는 그런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만큼 조심했다. 그런 뜻이겠죠. 위를 지난다는 때, 위는 임금의 자리겠죠. 그렇죠? 임금을 앞을 지나갈 때. 당연히 임금이 안 계실 때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색빨리 해라. 이 얼굴색을 바랬다라는 말은 그만큼 시퍼렇게 바랬다. 즉 긴장했다는 뜻이겠죠. 이 족각계, 곽은 이제 빨리 곽자거든요. 발걸음을 빨리. 그러니까 임금이 자리 지날 때는 여기서 느릿느릿 움직인 게 아니라 빨리빨리 움직였다 그런 거예요. 기인인, 그 말은 부족자이라다. 사는 비슷했다는 뜻인데 사이비라는 그런 의미와 같이. 그러니까 말은 꼭 부족한 듯이 했다. 말이 없이 빨리 지나갔다는 뜻이네요. 섭자성당, 당에 오를 때는 이제 쥐었다는 뜻이거든요. 잡았다. 자, 옷걸음을 시키면서 밑에 옷을 성당 올 때 어디에 걸리지 않게끔 도포자락을 잘 붙잡고 올랐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똑같이 국궁예라, 몸을 굽혔네요. 당에 오를 때는 옷자락을 붙잡고 참 몸을 숙여서 갔다네요. 병기해서 이 기운을 병을 했다는 말은 이 기운을 꼭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불식자, 호흡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를 때는 그만큼 숨을 주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출강 1등 한 계단 출강 내려오실 때는 그때서야 안색을 영은 편안한 영자거든요. 그때서 이제 내려와서는 얼굴빛을 좀 화사하게 했고, 이해하시다. 이때는 기쁠리자거든요. 그만큼 내려와서는 그때서 이제 얼굴색을 변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네요. 몰개하사는, 이 몰자는 계단이 없다는 뜻이니까 다 내려왔다는 뜻이겠네요. 그때서야 추익여야 하시다. 날개를, 지난번에 나왔처럼 날개를 펴서 내려와서 빨리 움직였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위, 자리를 돌아와서는 축적이라. 축상갈적인데 그만큼 자리에 돌아와서도 항상 몸가짐을 상가히 했다. 그런 뜻이네요. 자, 잘 보셨나요? 입공문, 궁중에 들어갈 때 궁궐은 얼마나 문이 높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을 숙이고 들어가고, 또 향당에 오를 때는 또 옷자락이 오르면 어디에 땅에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옷자락을 땅에 안 거스리게끔 붙잡게 가고, 또 임금이 안 계시지만 임금이 안 계시더라도 꼭 발걸음을 빨리 하고 얼굴색을 좀 희희낙낙 하는 거 좀 정색을 하고 그렇다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는 이제 빨리 걸어가고, 또 자리에 돌아왔어도 또 이런 표현을 지었대요. 그 상가, 안색은 좀 누그러뜨렸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했다라는 바로 그런 표현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미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옛날 어른들은 보면 문지방을 밟지 마라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아까 본문 해석할 때는 술병을 이제 어른들한테 술병 그냥 따라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예법은 만약 술이 여기 상표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회사 제품을 설명하자면 우리 울산 경남지방은 좋은 데인데 여기가 만약 좋은 데에 있다면, 만약 술을 따를 때, 윗사람한테 따를 때는 요 상표를 가리고 따라준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술 종류가 뭔지를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술을 확인하고, 그럼 확인하면 당연히 손이 이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사들한테나 윗사람한테 술을 딸 때는 상표를 가리고 따는 이유가 술 종류가 뭔지 확인하고 그렇다. 따랐다고. 그런 의미에서 술병을 딸 때 상표를 가리고 따랐다. 그런 의미인데, 어른들은 특히 옛날엔 문지방을 밟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했는데, 가만 보면 문지방이 밟으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좀 저는 보면, 예를 들어서 옛날 저희 집안에 보면 여기에 이 방 아니고 방은 좀 내리고 또 문지방이 없고 밑에 또 단차이가 있잖아요. 문지방이 밟다 보면 문지방이 많이 닳아서 그럴까요? 뭐 닳은 것보다는 문지방 밟다 보면 단차이가 있어 쉽게 넘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지방을 밟지 않고 건너 바로 온다는 해서 그만큼 조심해서 들어가고 나왔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는 항상 행동 거지를 조심했다라는 바로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회사나 어떤 사무실에 들어갈 때도 막 좀 늦었다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위도 한번 살펴보고 좀 몸가짐을 그만큼 또 상사의 문을 들어갈 때도 뭐 고개를 빠딱하고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좀 국궁을 했다. 몸을 좀 숙였어. 좀 들어갔다. 그만큼 존경의 표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상사가 자리를 지날 때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스승이 그림자 밟지도 아니했다. 그만큼 누가 있든 없든 신독이라 하잖아요. 신독이라 하면 신은 상갈신자거든요. 상갈신.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도 내 몸가짐을 항상 신중하겠다라고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임금이 비록 그 자리에 없더라도 함부로 했다시피 집안에 들어가거나 회사에 있거나 상사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상사의 자리를 지나갈 때는 좀 함부로 좀 조심해서 걸어갔다라고 바로 그런 표현을 하네요. 그만큼 공자는 이제 태도가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몸에 배어서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늘날 또 우리가 공자하는 행동을 100%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평판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아파트들이 다 옆집에 딱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고 닫을 때, 그냥 요즘은 문이 손으로 에서 문을 딱 끝나면 요 앞에 걸린 게 있어서 문고리를 안 잡으면 자동 문을 닫기다 보니까 문이 쾅쾅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윗집, 아랫집, 옆에 집 다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문이 닫을 때 좀 끝까지 소리 안 나게끔 손잡이를 딱 잡고 끝까지 잘 닫아주는 모습, 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내 아이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남이 있든 없든 간에 좀 조심을 남에 대한 배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를 힘을 보이는 것이 결국은 나쁘진 않죠, 그렇죠? 그만큼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비슷한 예는 모르겠으나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는데, 운칠기삼, 운이 7이고 기운이 3이라는데, 이런 표현을 달리 표현을 뭐냐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70%를 상대한테 베풀어야 그 다음 3이 나한테 돌아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말이나 행동거지나 항상 상대방이 있든 없든 그렇게 몸이 배인 대로 하다 그러보면 그만큼 예를 갖춰지겠죠. 그렇죠? 예를 갖춘 사람한테는 누가 타박을 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똑같이라도 뭐 우는 아이 뭐랄까요? 떡 하나 뭐 젖 하나 더 준다 그럴까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의 바른 언행을 하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뭐 점수를 좀 좋지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에도 뭐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좀 뭐 자기는 뭐 가진 양 그 폼을 꽉 재고 오는 그런 사람 보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상대방한테 좀 존경할. 어차피 우리 사무실에 오는 사람 뭔가 뭐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이니까 뭐 저한테 그 뭐 애를 표시를 하고 하는 사람과 좀 다르겠죠, 그렇죠? 또 뭐 나갈 때라도 어떤 감사의 뜻으로 뭐 그냥 에서 어떤 물건을 뭐 좀 컨설팅 잘해서 좀 잘 성사되게끔 매매나 뭐 임대나 뭐 좀 해달라 할 때라도 좀 공사한 표현으로 하고 그러면 뭐랄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나도 그만큼 상대한테 좀 더 신경 써서 잘 해주지 않겠나,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군중에 출입할 때도 항상 이런 행동을, 이런 말도 아까 뭐 부족자라고 되면 말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처럼 뭐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데, 그만큼 제자들이 그렇게, 우리 제자들이 공자한테 온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배워가지고 다 입신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입신. 출세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좋은 자리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뭐 오늘 또 꼭 과거처럼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느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 좀 차이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향단편 제 4장은 공자가 궁중에 출입할 때, 나올 때, 들어갈 때, 나올 때 어떻게 행동했는 모습을 잘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